음, 자, 92쪽부터 93, 94, 95쪽까지 95쪽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 오케이? 자, 요 92쪽 지문도 그렇고, 그 다음에 94쪽 지문도 그렇고, 쉬워. 자, 쉬운데, 자, 쉽기 때문에, 잘 풀어야지. 그치? 잘 풀어야지. 나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다 맞춰야 돼.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야겠지? 웬만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뭐를 잘해야 될까? 이것도 뻔해. 핵심을 찾고 개념 정리 잘해야 돼. 핵심을 찾고 개념 정리 잘해야 되는데 핵심을 어떻게 찾냐고? 문제 보면 다 나오잖아. 문제 보면 이게 다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92쪽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다 보면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고, 그 다음에 35번 보면은 뭐 불안 나오고, 이 불안 얘기구나 이렇게 딱 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겠지. 그리고 읽어보면 자 마찬가지 이거는 그 문장을 잘 보면 핵심 개념이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관계성을 얘기해줘. 잘 보면 이 글을 보면 특히 92쪽 요 지문은 그렇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봐, 그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핵심어 개념 정리해주고, 그지? 그러면서 관계성을 좀 찾아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원인 결과 같은 것들, 인과관계도 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개념 정리하면서 인과관계를 인과를 띠는 그 문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92쪽 문제, 93쪽 문제지? 93쪽 문제부터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 좀 해볼게. 93쪽은 이게 뭐에 대한 얘기하냐? 자, 여기 하이데거의 불안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야. 하이데거의 불안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하이데거는 불안을 어떻게 보고 있냐? 불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 그렇잖아. 하이데거는 불안을 어떻게 보고 있냐? 불안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아까는 불안이 어떤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지.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그지?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좀 불안인데 불안으로 바라보는 그런 느낌? 아무튼 불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왔냐? 현 존재라는 개념을 가져왔어. 현 존재라는 개념. 현 존재는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지. 현재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어떤 대상, 우리 인간만이 현 존재로 본다라는 거지. 왜? 인간만이 이걸 하거든. 인간만이 말을 사용하고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현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인간만이 현 존재가 되는 거고, 인간만 현 존재인 거야. 그럼 나머지 동물이라든지, 그치? 다른 사물들은 현 존재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될 수 없다라는 거지. 될 수 없다라는 거. 얘네들은 현 존재가 아니야.
얘들은 현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치? 우리의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물론 외계인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외계인은 제가 왜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인간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현 존재라고 보는 거지.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현 존재와 세계의 개념이 나와있는,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자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현 존재와 세계의 이 관계를 현 존재와 세계의 관계를 그래서 뭐로 설명했냐? 도구연관으로서 설명했어. 도구연관. 그러니까 현 존재와 세계의 사이의 관계는 도구연관인데, 그러니까 도구로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도구로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도구는 뭐로서 작용을 하냐? 수단과 목적으로서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수단과 목적으로서 작용한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수단과 목적이 필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생존이 가능한 거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 인간한테, 현 존재한테는. 세계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그치? 도구 연관이 필요하다는 거지. 왜?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뭔가 수단과 방법으로서 뭔가를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상문단의 마지막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도구 연관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현 존재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현 존재의 존재를 위해 생존한 현 존재의 생존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인간한테 필요한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지. 도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도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지. 퇴락을 하게 되는 거지. 퇴락을 하게 된다. 나락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야. 나락으로. 그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도구 이런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라고 치자. 스마트폰이라고 치면 여기에 이게 되게 좋은데, 그치? 우리의 어떤 습관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거에 종속되면 어떻게 돼? 인간 도구 너무 여기에 침체하면은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지. 퇴락을 하는 거지. 퇴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이런 것처럼 도구에 종속되면 어떻게 되냐? 퇴락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요인을 하이데거는 뭘로 보는 거야? 불안으로 본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이걸 불안으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럼 이 불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이 불안은 유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유한성이라는 게 뭐야? 유한성이라는 건 그런 거지. 우리가 살아갈 이 삶은 너무나 짧구나 라는 어떤 그런 거. 유한하다라고 그러잖아. 우리 삶은 유한하고, 그지? 앞으로의 미래는 긴데, 이런 식으로, 그지? 불안은 유한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야? 불안한 거지. 그치? 근데, 지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 지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 지문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 불안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몰두하는 거지. 그럼 자연스럽게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지. 막 집중하고 이럴 때는 어때? 우리가 딴 생각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럼 어때?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는 거지. 그치? 세상에 몰두하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거지. 왜? 유한성을 외면했기 때문에. 인생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치? 꽂히는 거지. 그러면 불안을 느낄 겨를이 없겠지. 이제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 자,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야 되냐? 퇴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불안밖에 없기 때문에 퇴락을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능성은 불안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불안이야말로 이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야말로 뭘 회복할 수 있냐? 본래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현 존재,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진 어떤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그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인간이 현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러면 이 불안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이 불안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고, 그치?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인간이 더 주체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불안은,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는 거야? 불안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 글은 하이데거가 불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에 관한 글인 거고, 그치? 그리고, 이 불안에 대한 그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결론은 마지막 문단에서 완벽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마지막 문단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지막 문단, 불안을 느끼는 현 존재만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이것도 중요한 어떤 단어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최종 목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이데거가 불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렇다라는 거. 자, 바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한번 바로 보자. 자, 문제. 33번 문제 볼게요. 33번.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가장 적절한 거 몇 번일까? 4번이네. 자, 인간의 삶의 한계와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자, 인간은 뭘 느낀다 그랬어? 그치? 불안을 느낀다고 했지. 그치? 자, 그리고 인간만이 어떠한 존재라고 그랬어? 자기의 삶의 유한성을 느끼는, 자기 삶의 유한성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존재다라는 거지. 그래서 4번이 당연히 되겠지. 자신의 삶의 한계. 우리 삶은, 그지? 짧구나라는 어떤 그런 유한성을, 그지? 생각하는 거. 거기에서 불안이 온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신의 삶의 한계와 자신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현존재잖아. 자신의 어떤 그런 본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현존재니까. 자, 답이 4번이 돼야겠지. 그치? 4번이 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34번 볼게, 34번. 34번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 정답 4번이고, 요거는, 자, 다 필요 없고, 이게 너무 쉬워. 왜냐면, 디귿과 리을은 현존재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현존재로서 인정이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밖에 없다 그랬잖아. 다시 말해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동물이랑 사물은 현존재에 해당되는 건? 현존재에 해당되지 않아. 현존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4번, 디귿과 리을은 현존재로서 세계 안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리을만 어떻게 되는 거야? 리을만 현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돼야지. 그럼 디귿은 답이 되면 안 돼. 그치? 이런 사물, 이런 것들은 현존재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된다. 라는 거. 나머지는 마찬가지. 읽어보면 알 수 있어. 자, 기업과 니은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 여기 설명됐지? 수단과 목적의 관계지. 그 다음에 34번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니은은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갖지 않지. 동물이랑 사물은 현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수단이 동시에 목적이지. 비단, 옷 이거 전부 사물이잖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5번 기업, 니은, 디귿은 궁극적으로 리을을 위해 존재한다.
기억, 니은, 뒤끝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요런 거, 기억, 니은, 뒤끝이 뭐야? 수단이잖아. 수단 목적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거니까. 그치? 결국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거지, 이게. 그치? 자, 그래서 34번은 정답이 4번인 거고. 그럼 35번 문제.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말장난 같은 느낌의 문제야. 35번은 정답이 2번인데. 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있어. 윗글의 보기의 불안에 대한 이해를 적절한 거. 그럼 보기를 좀 잘 해석을 해야겠지. 자, 보기는 어떻게 나와있냐? 인간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데 그 결정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자유에 걸맞는 신중함을 내면하게 된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불안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냐? 라는 거지. 하이데거의 입장에서는 불안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야.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야. 그치? 이 불안은 원동력이 되는 거지. 극복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지. 그치? 일단은, 그렇다는 거고. 자, 정답이 2번인데, 자, 2번은 이렇게 지금 나와있어. 35번의 정답이 2번인데, 이렇게 나와있어. 윗글과 보기는 불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자, 왜 적절하냐? 불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지, 왜? 불안은 어떻게 보고 있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되고, 그럼 1번을 한번 볼게. 자, 윗글과 보기는 불안을 극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자, 지금 보기는 불안을 이렇게 나와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있잖아. 그럼 보기는 맞는 얘기지. 맞는 얘기라고 봐야겠지. 근데 보기는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지만, 윗글은 그게 아니지. 왜? 윗글은, 여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불안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치? 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극복의 대상이 아닌 거지, 불안이. 그치? 자, 그 다음에, 35번의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윗글과 보기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 윗글에서, 다시 말해서 하이데거가 입장은, 하이데거의 불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해소할 이유가 있나? 그럴 필요가 없지. 해소할 이유가 전혀 없지.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은 보기와 달리 불안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윗글과 보기는. 자, 아니야. 불안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윗글도. 왜? 윗글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어. 이런 사람들. 불안을 외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는 윗글과 달리 불안을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기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불안을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문도 마찬가지. 지문도,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사물 사이의 불안이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 있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지, 둘 다. 그치? 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가 기인하고 보고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 기인하고, 불안은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내용 안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데거의 현존재와 세계의 관계, 그치? 그리고 불안은 어떤 것이냐? 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확인해 봤고, 그치? 자, 현존재가 가진 어떤 불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고, 그 다음 장을 보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 94쪽, 95쪽도, 자, 94쪽, 95쪽도,
그렇게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요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너네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거야. 그러면은, 자, 어떤 개념들을 정리해야 되냐. 요거는, 딱 핵심어가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4쪽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가 눈에 딱딱 보여. 지문 읽을 때마다. 그래서 너네가, 예를 들어서 조작적 조건화 뒤에 나오는 이제 개념들 다 밑줄 섰을 거라고. 마찬가지. 강화, 처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 요런 어떤 핵심어, 단어물까지. 요런 단어들 뒤에 내용들은 다 체크를 했을 거라고. 안 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치?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제 체크를 해줘야겠지. 너네가 문제 풀어보면 짬밥이, 그지? 몇 개월인데. 그걸 모르겠어. 그지? 모를 일은 없고.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먼저 할게, 내용 정리. 자, 핵심어가 딱딱 눈에 보이니까,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지? 자, 일단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1문단에 이제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조작적 조건화는 이렇게 나와 있네. 자, 환경에 조작을 가하는 거. 조작적 조건화는, 이제, 환경에 조작을 가한다. 환경에, 그치? 조작을 해주는 거야. 요게 조작적 조건화인데, 근데, 다음 문장, 첫 번째 문단의 다음 두 번째 문장 보면은, 조작적 조건화는, 여기 중요하지. 조작적 조건화는 어떤 행동을 한 후에 강화가 주어지면 그 행동을 빈번하게 하게 되고, 처벌이 주어지면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기본 원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조작적 조건화에는 강화와 처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강화와 처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자, 강화가 주어지면 행동을 빈번하게 한다 그랬지? 강화가 주어지면은, 자,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행동이 많아지게 되는 거네? 그치? 행동이 빈번하게 된다. 그리고, 자, 처벌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행동이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처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행동이 적어지는 거지? 그치? 줄어드는 거지? 자, 그렇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강화의 개념이 나와 있지? 강화, 자, 이 문단에 보면은, 자, 조작적 조건하에서 강화는 외적 자극을 주기 전에 반응자, 즉, 반응을 하는 대상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이 강화네. 그지? 대상자의 행동이 미래에도 반복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 그치? 미래에도, 그치? 반복돼서 나타날 가능성에 강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네. 그치? 자, 그래서 강화를 다시 두 개로 구분했어. 강화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적 강화, 또 다른 하나는 부적 강화.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 그러면은, 요거 마찬가지. 정적 강화랑 부적 강화의 개념을 확실히 또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치? 자, 정적 강화의 개념은 뭐냐? 그 다음 문장 보면은, 정적 강화는, 그럼 여기도 표시를 해줘야지. 정적 강화의 개념인 거니까, 그치? 정적 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한 직후 그가 좋아하는 것을 주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사건. 자, 좋아하는 걸 줘서 행동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이제 한 직후에 너 잘했다. 이거 줄게. 하면서 그럼 그 받은 사람은 어떤 거? 애가 만약에 받았어. 애가 그지? 애한테 잘했어. 그러면서 뭐 좋아하는 것도 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만약 그 애는 그냥 더 하려고 하겠지. 그지? 더 하려고 그 행동을 더 하려고 하겠지. 그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 라는 거.
쪽에 정적 강화다. 행동 직후, 그치? 행동 직후에 어떻게 해주냐? 행동 직후에 좋아하는 걸 줘, 그치? 좋아하는 걸 주고, 그걸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행동이 빈번해지는 거지. 그치? 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부적 강화 한번 볼게. 부적 강화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 자, 이 부적 강화는 3문단에 정리되어 있지? 3문단에. 부적 강화는 반응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 자,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준다. 이거는 반대로, 그렇지? 싫어하는 것을, 그렇지? 싫어하는 걸 줘. 싫어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걸 제거해 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행동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 그렇지? 행동을 많이 유발하게 되는 거. 행동을 많이 더하게 되는 거. 요게 바로 부적 강화의 개념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강화를 얘기할 때 지금 사용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강화를 얘가 뭘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걸 제거했죠. 자, 이런 게 강화물이지. 자, 그러니까 강화물의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강화물. 사탕을 주거나 숙제를 취소한 등의 행위는 강화를 유도하는 자극에 해당되며, 이런 건 자극이라는 거지. 그치? 자극에 해당되며, 이를 강화물이라고 한다. 뭔가를 주거나 이러면은 이게 다 물건인 거잖아. 이제 물건인 거잖아. 이게 강화물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제거를 해도 마찬가지 강화물인 거고. 그치? 이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결국엔? 요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있는 거야? 요 안에, 요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강화물이 들어있는 거지, 강화물. 강화물이 들어있는 거지, 그렇지? 이런 게 강화물이다. 자극이 곧 뭐다? 자극을 주고 그거의 어떤 형태가 강화물인 거지, 강화물. 그렇지? 자, 그렇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분단에서는 처벌 얘기가 나오지. 그렇지? 처벌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 처벌 얘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뭐다? 정적 처벌이랑 부적 처벌의 개념이 지금 나와 있지. 그래서 정적 처벌 같은 경우에는 반응자가 싫어하는 어떤 것을 제시해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나타났던 행동을 감소시킨다. 그치?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감소시킨다. 싫어하는 걸 제시하는 거. 그치? 싫어하는 거를 제시해서 행동이 감소하는 거지. 행동이 감소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부적 처벌은 반대겠지 그럼. 반대 개념이겠지. 그럼 부적 처벌의 개념은 뭐냐? 부적 처벌은 부적 처벌은 이렇게 나와있지. 부적 처벌은 5문단에 나와있는데, 반면 반응자가 선호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응자의 행동을 감소시킨다라는 거. 반응자가 선호하는 어떤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건 좋아하는 거겠지. 좋아하는 거. 혹은 여기 선호하는 거지. 이제 좋아하는 것을 주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행동을 결과는 똑같지? 행동은 감소시키는 거. 그치? 자, 이게 바로 부적 처벌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문단 내용을 보면은, 자, 6문단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6문단을 보면은, 자, 이처럼 강화 처벌은 외적 자극을 통해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이다 라고 나와있고, 반응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사건 맞아.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강화와 달리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반응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처벌은 한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강화 처벌을 적정히 사용해줘야 되는 거지. 이를테면 당구과 채찍을 적정하게 활용한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되냐? 처벌만 사용하기보다는 강화와 결합을 해서 할 때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제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그런 주작적인 어떤 행동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결합될 때 요거랑 요게 결합이 될 때 어떤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바로 강화와 요렇게 될 때 강화 처벌이 함께 사용이 될 때 조작적 조건으로서 좋은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걸 요 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잠깐만 한 번만 끊을게. 자, 문제 보도록 할게. 36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를 찾으라고 그랬지. 자, 정답 3번이고, 자극은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물이 된다 라고 했는데, 자, 강화물은 자, 자극에 의해서 자극이고 강화물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극은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물이 된다 라는 게 아니고, 자극은 강화물은 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그게 어디에 나와있냐면, 산문단 내용이 나와있어. 강화물이 산문단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그치? 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설명할 때 이제 강화물 얘기가 나왔었지? 강화물 얘기가 나왔는데, 강화물은 어떻게 했냐? 강화물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럼 만약에 이 문제 잘 모르겠으면, 강화물 나오는 부분은 다시 찾아보면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강화물이잖아. 그치? 자, 정답 3번이고 46번 1번 조작적 조건하는 외적 자극을 사용하지. 외적 자극을 필요한다. 그치? 환경을 조작해서 일어나는 게 조작적 조건이었고, 그리고 요게 외부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조작을 하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거지. 그치?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거지.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고, 강화는 반응자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지?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거고, 처벌은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치? 자, 2번도 맞는 얘기고. 4번 같은 경우에 처벌은 반응자의 부정적 행동 가능성을 낮춘다. 처벌은, 그치? 행동 가능성 낮추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강화 처벌을 결합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이다. 아까 우리 그 마지막 문단 읽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랬어? 강화랑 처벌이 함께 이루어질 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볼게. 자, 요거는 뭐야? 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요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면 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37번 문제는, 자, 윗글에 나타난 보기의 기억과 니은을, 발음에 연결한 것은, 자, 요걸 찾는 문제네. 자, 기억이랑 니은이 뭐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기억 뭐냐?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세면을 감면해 주자. 자, 정부가 세면을 감면해줬대.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이 증가했다. 그럼 행동이 증가했다라는 거지. 그럼 뭐야? 일단은 무조건 강화하겠지. 그지? 부적 강화인지 정적 강화인지 그거를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정적 강화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적 강화는 좋아하는 거를 주면 행동이 많아지는 거고, 부적 강화는 싫어하는 거를 제거하면 행동이 많아지는 거다라고 했었어. 그럼 이건 뭐야? 정부가 세면을 감면해 준 거잖아. 그지? 감면해 준 거잖아. 이건 감면해 주는 건 뭐야? 깎아준 거지. 제거해 준 거지. 그럼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싫어하는 걸 제거해 준 거.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하겠어? 적게 내고 싶어 하겠어? 적게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이거지. 싫어하는 걸 제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기업은 부적 강화에 해당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그 다음 문장.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자. 쓰레기 무단 투기가 감소했다.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이겠지. 그러면
처벌인데, 그치? 행동이 줄어든 거니까. 정적 처벌이냐, 부적 처벌이냐, 요 차이인 거야. 그치? 근데, 요거는 정적 처벌이 맞겠지? 왜 그런 거야? 쓰레기를 버린 사람의 실언을 공개했잖아. 싫어하는 걸 제시해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요게 행동 감소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정적 처벌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정적과가 부적과가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 문제가. 그치? 이 개념만 정리하면.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볼게요. 38번 문제. 38번은 기억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이 뭐였어? 조작적 접근하였네. 그치? 자, 기억이 조작적 접근하였고. 그러면, 요 조작적 접근화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 의문을 할 수 있냐? 자, 정답이 2번인데, 아까 37번 정답이 1번이었다. 자, 요 38번 정답이 2번이었고, 자, 38번 문제 같은 경우에 기억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의문으로 적절한 걸 찾으라고 그랬고, 자, 2번을 읽어볼게.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조작적 조건하는 뭐가 중요한 거였어? 그치? 이 환경에 조작을 주는 거지. 이게 뭐야? 외부 자극을 주는 거 아니야, 이게. 그치? 외부 자극을 주는 건데, 그 외부 자극을 중요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 외부 자극을 줘서, 강화와 처벌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우리 인간은 꼭 그런 외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사실 아니거든. 자기 의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자기 주체적 의지, 그런 것들로 행동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자율적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충분히 던져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1번, 3번, 4번, 5번은 왜 답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경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인간의 신체적 조건을 경시하고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되고 뭐 처벌한다고 해서 이게 뭐 때리고 이런 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1번은 답이 되면 안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인간의 물적 욕망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니까 자, 요거는 물론 이거 좋아하는 걸 제시해줬다라고 했는데 근데 싫어하는 것도 제거하잖아. 그리고 이게 물질적 욕망을 부추긴다라는 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좀 오버한 거지. 그치? 너무 앞서 나가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화 처벌이 동시에 있으니까 이것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싫어하는 걸 제거하나 싫어하는 걸 제시할 수 있으니까. 그치? 물질적 욕망에만 주목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엔 좀 너무 섣부른 감이 있지. 요거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거를 제거하거나 제시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인간이 만든 강화물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자, 강화물은 외적 자극이지? 그치? 외적 자극이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강화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강화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글이어서.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개인적 선택을 맹신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의 개인적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외적 자극, 외부 자극, 환경에 조작을 주는 이 외부 자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개인적 선택을 맹신하는 것은 아닐까는 답이 될 수가 없겠지. 이 글이 뭐 인간의 어떤 주체적 의지, 선택에 의해서 뭔가 행동이 결정된다 그런 글이 아니잖아 이건. 그치? 자, 그러니까 답이 38번에 2번이 돼야겠지?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우리가 봤던 그 하이데거 이야기, 뭐 동양 철학 이야기, 그리고 방금 했던 그 이제 조작적 조건화, 요런 질문들은 전부 다 쉬운 질문이야. 웬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맞춰야 된다. 라는 거.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